한덕수가 그립다. 대통령 대행 복귀작전 막전 막후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국회목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정계선 민주당이 추천했죠. 그리고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내일 10시에 취임식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마은혁은 좌파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합의를 해달라. 그런데 이거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 좀 뺀 거죠. 8인 체제로 가는데 그리고 동시에 거부권도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름의 고육책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 지나면서 국무위원들과도 전혀 상의가 안 됐고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전 대행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섣불리 결정을 했다.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최상목 부총리에게 쏠리고 있는데 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8인 체제로 가더라도 이게 18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180일로 잡아보면 6개월이면 내년 한 7월 달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4월 18일에 문재인이 임명했던 2명의 임기가 다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2명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못하게 하겠죠. 그럼 다시 6인 체제로 됩니다. 6인 체제. 다시 6인 체제로 되면은 6인 체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이 만약에 나르면은 8명 중에 6명이 탄핵을 인용하는 데 필요하죠. 6명이 필요한데 지금 3명 정도는 좀 우파 쪽의 입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은 이번에 국민의힘 몫이고 정형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고 김복형이 있죠. 김복형.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래서 3명이 8명 중에서 이렇게 탄핵에 반대하면은 이 기각이 되는 것이죠. 6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4월 18일 전이면 그렇고 4월 18일에 넘어가면은 오히려 문재인이 임명한 2사람이 빠지면서 다시 6인 체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 1명만 반대를 해도 일선 탄핵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 그까지 가기 전에 지금 국무위원들과도 상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본인도 본인이 월권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오늘은 일단 군부대를 가고 1월 1일이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공개적으로 이제 후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하고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가 4시 반에 열렸죠. 모두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이어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상의도 없이 왜 독단적으로 하느냐. 한덕수 총리는 그걸 못해서 안 한 것이냐. 왜 한덕수 총리가 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구체적인 취재들이 지금 나와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은,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왜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한덕수 총리가 했어도 한덕수 총리가 결정을 내렸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나중에 회의 직후에 이 최상목 그 대행이 일부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울먹였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취재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은 거죠.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반발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제 모두 발언은 그때 중계가 다 됐죠. 저는 이제 중계만 듣고 어제 방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꾸짖었죠. 뭐 연배나 그런 거 보면 이제 같은 장관이고 부총리지만은 훨씬 위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인데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월권을 인정한다. 권한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권한 대행, 불같은 성격이죠. 몇 번 보여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다.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이 인준투표까지 받죠. 그런데 국무위원, 장관은 인사청문회는 하지만은 투표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라는 거죠. 국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된 한덕수 대행도 하지 않는 것을 왜 국회 동의조차 받지 않는 장관이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주제 넘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이 내가 무례한 일을 하는 것은 잘 안다. 그리고 사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무한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죄하라고 했다. 근데 이제 사직은 안 했죠. 그러니까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 대행이 오히려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해 버렸다. 또 다른 국무위원도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왜 최 권한 대행이 내리느냐.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드릴 말씀인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성소에서 돌아올 수도 있다. 탄핵 심판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 이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거기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 거, 민주당이 탄핵을 한 게 거의 뭐 불법성이 있는 걸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죠.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겨가지고 국무총리의 탄핵 기준 151석 이상, 192석 받아서 그것을 탄핵이 통과됐다고 짱짱 쳐버렸죠.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일도 두 가지나 탄핵 사유에 넣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제적의 200석 이상, 그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190이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이게 부결인데 왜 그걸 가결했다고 하느냐. 원칙이 올건한 거다. 그래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국민의힘에서 신청을 해놨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이 권한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부결이 돼버려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권한 대행에. 그럼 최상목 부총리는 또 내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최상목이 지금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권한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권한이 상실됐는데 권한이 있을 때 임명을 했지만 권한이 없어졌는데 그럼 그때까지 소급해서 권한 없는 걸 봐야 되느냐? 상당히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권한 대행에 대해. 이렇게 만든 거는 이재명이 다 만든 겁니다.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나올 때까지 이 한덕수 총리의 가처분 신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던 것 아닌가. 이런 그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총리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그걸 뒤집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고성이 나오면서 논쟁이 격화되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 회의장을 떠나서 일부 국무위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런 취재도 지금 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오늘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전부 다 사의를 표명을 했죠. 사표를 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사표를 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한덕수 대행체제에서 사표를 낸 적이 있지만 그것이 다 반려가 됐었죠. 그런데 다시 사표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무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용산 비서실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의 임명을 한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룰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을 하는 건데 이게 불법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중에라도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내린 결정은 무효다. 이런 것이 헌재 소송에서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일대 타격이 되돌릴 수도 없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가 생겨서 그것이 하자가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을 했는데 그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실에서도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절대로 이것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3명 중에서 2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표를 다 반려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최상무 부총리가 마치 다 반려를 하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출입기자에게, 다른 언론사 출입기자에게 들었는데, 용산 출입기자에게 일단 다른 사람은 다 반려하고 정진석 실장 것은 수리를 했다는 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또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실장은 본인의 사표가 지금 수리된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여권 내에서는 최상무 권한대행이 정진석 실장 사의 수용 뜻을 밝혔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권한대행의 적법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임명한 실장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실장을 사표를 수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최상무 권한대행이 갑자기 수리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반려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논란까지 지금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지금 출범하면서 빚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복귀작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진전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한덕수 총리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처리에 속도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법률 대리인이 권오현 변호사인데, 권오현 변호사가 어제 헌재에 지난 27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어떤 증거들 같은 거, 의견 같은 것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192명
명이 찬성을 했다고 이거 가결됐다고 땅땅 친 것은 잘못된 거다. 권한을 넘어선 거다. 그러니 그 효력을 정지를 해야 된다. 그 효력을 정지를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 자, 이겁니다. 그것을 어제 여러 가지 의견서를 다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의견서를 이 법률 대리인이 갖다 낸 거죠. 이 의견서를 보면은 지금 내우 외환적인 위기 상황에 뭐 무한 공항 참사도 있었고 한덕수 전 대행 직무 복귀의 이 조속한 인용 필요성 이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찬성 192명 표로 가결되면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천 모욕이다. 그때 이제 표결에 또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입장이 이런 겁니다. 야당의 한덕수 전 대행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탄핵 사유 자체가 법률적 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 위반이 있고 뭐 한덕수 대행이 며칠 일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이재명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그 탄핵을 한 거죠. 뭐 5가지 탄핵 사유를 냈지만은 그것들은 뭐 헌법 위반, 이 법률 위반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한덕수 총리가 겸하고 있음에도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금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이 최상목 그 대행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1인 사역에 따른 업무 차질, 혼선도 빚어지고 있으니 한덕수 대행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 이 내용들도 지금 담아서 의견서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한 일주일 걸렸는데 현재는 한 열흘 정도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도 이 탄핵 심판 사건 등을 변론 준비 절차에 해부를 했고 동시에 권한쟁의 심판 사건 심리에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에 대해서 심리를 착수를 했는데 자 8인 체제가 됐죠. 내일 이제 2명이 취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6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인용이 되는데 8인 체제 중에서 5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한덕수 대행이 복귀를 하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 2명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2명이 그 한덕수 대행 때는 임명에 반대를 했던 이 2명이 들어가서 또 심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 위헌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192표 가지고 가결을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의견이 좀 모아지면은 복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뿐이 아니고 본안 심사도 이게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 복귀 가능성은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